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프로그램을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배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보다 5-4번 정도 많은 선배로부터 오토캐드를 배웠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 공짜는 아니었고요. 학교 근처 식당에서 2,500원짜리 밥을 사드리고 대략 한 10분 정도 배웠었는데요. 그때 당시 선배가 딱 3개의 단축키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을 긋는 라인, 그리고 원을 그리는 서클, 선을 자를 수 있는 트림. 저는 이렇게 허접하고 야매로 배웠지만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그리고 브이레이, 레빗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고도 잘 사용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의도 몇 번 했었어요.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은 기능이 아니라 탐구 능력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무리 앞에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잘 설명드리고 배우는 분들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해서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늘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기능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배웠느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평소에 호기심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이것저것 막 눌려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다시 깔면 되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배우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것만 활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안감과 공포감을 크게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프로그램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 프로그램에 관해서 호기심도 없고 본인이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마감할 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새로운 버전에서 인터페이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답답해하고 본인이 배웠었던 그 옛날 프로그램 버전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이 배운 기능만 이용하면서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 보통 실습생이 오면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단축키나 모든 도구들을 설명드리지 않고 2개 또는 3개의 단축키만 알려주고서 하루 이틀 정도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또 그걸 옆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 학원을 가지 마시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것을 찾아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영상을 마치면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웠는지 저의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매 학기마다 이번 학기에는 설계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학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적을 한 권을 꼭 구매합니다. 그러면서 학기 초에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정해지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 콘타와 멍텅구리들을 모델링하면서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요. 당연히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모두 감안을 하셔서 조금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면 정말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학원을 가셔서 능동적으로 가르쳐주는 모든 기능들을 배우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늘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나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 때 포토샵과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설계를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스케치업과 V-Ray 렌더링을 활용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지금까지 판넬을 포토샵으로만 계속 마감을 하니까 뭔가 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판넬을 하는 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라이너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래스호퍼에 미쳐서 조금 막 계속 삽질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스호퍼를 이렇게 마스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레빗을 공부했었고요. 이때는 설계 프로젝트를 가지고 레빗을 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시간이 날 때 코펜멜브라우가 설계한 이제 부산 영상센터가 그때 당시에 한창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사실 제가 이때 레빗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리고 그래스호퍼를 배우려고 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정확한 연도를 알려드리면 제 나이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인터넷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 그때 당시엔 진짜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 좀 많이 찾아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 학기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포토샵과 스케치업을 이미 제가 익혔기 때문에, 설령 이젠 학기 중에 설계 마감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마감을 끝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한 개의 프로그램은 잘 다룰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프로그램을 다루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따로 방학 때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실전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제가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고,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였던 순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실 이제 방학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영어 공부를 많이 소홀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프로그램을 돈 주고 방학 동안에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것보다 방학 때는 영어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해외 서적을 볼 수도 있고 해외 유튜브들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그리고 보는 어떤 스펙트럼도 훨씬 더 넓어지고, 그리고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이지만 국내에서 사실 대학을 나와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건축 설계도 해외에서 취업하기가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학기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땐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전 준비도 해야 되고 방학 때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굳이 배우는 거에 방학을 날려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셔서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날 때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